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서는 아무래도 우수급 최강자전이 출전하게 펼쳐지게 되면서 득점 상위자들이 대거 출전하게 됐습니다. 창원 교차 경주는 우수급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아쉽게 최강자전 진출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확실하게 구분 지어진 상황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량보다는 파업 비파업 쪽으로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대부분이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명경민하고 조재호가 파업하지는 않았어요. 한데 파업했던 선수들보다는 수적인 매사는 불리하긴 합니다만 기량 매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경민과 조재호의 전략적인 연합 이번 편성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권정국의 선행을 김치범이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권정국의 선행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파업했었던 김치범, 권정국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파업하지 않았었던 어미택하고 이서역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과 김치범, 조태구로 이어지는 파업파들의 전략적인 연합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박상서가 취입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점수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하동성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동성의 선행, 박상서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간다면 파업파들의 완승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7번 강병석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고 요즘 들어서 선행감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강병석이 김철민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상서가 힘든 경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업의 중심 박상서, 파업하지 않았었던 강병석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는 참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까다로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박대환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박대환은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박상훈이 직전 1차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승호까지 떨궈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박대환보다는 박상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속이 없기 때문에 안효원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배당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창원 경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하고 조재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노조 선수들입니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에요.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5대2로 파업파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끈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파 보들보다는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명경민과 조재호의 전략적 연합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경민도 낙차 부상했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류지열의 도움을 받고 류지열과 함께 훈련하다 보니까 명경민도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명경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재호 달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 궁합도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6번과 1번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이 1번 달고 다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조재호도 좀 선행 타임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조재호가 때리고 명경민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파업파들보다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명경민이 조재호를 달고 때리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재호가 때리고 6번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에서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6번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3번이 있고 7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번 김이남이 발주대치가 상당히 좋아요. 직전에 낙차 출전이었었고 오랜만에 출전했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6번과 1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차권에서 조지호가 때렸을 때는 명경민이 지켜줄 수 없다, 넘어선다는 점, 넘어서게 된다면 6번하고 3번 정도는 한번 차선으로, 6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하지 않은 어미태가 있죠. 임경수가 있습니다. 이서혁이 있어요. 여기에 김재용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명의 선수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파파들은 권정국과 김치범과 조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주의 주도권만 놓고 본다면 권정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요즘 권정국 예전에 선행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권정국 믿었다가 김치범, 조택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어미태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력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저측이나 직선에서 추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어미태가 강공 나서게 된다면 후미는 이서혁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하고 동서울 도찐개찐입니다. 고만고만한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1번 편성 2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치범이 지난해 대타 출전했다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2번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돼. 오히려 이석이 때리고 어미태가 몰고 가게 된다면 그 뒤는 김치범이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7번 쪽에 2번과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권정국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내선 잡고 주드럭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죽쓰다가 김동관이 몰고 가니까 나름 선행 나왔습니다. 권정국이 때리죠. 김치범이 막혀 나갑니다. 조택이 확실하게 라인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석이 넘어서다 고전해요. 임경수가 넘어서다 고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정국의 선행은 김치범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4번이라든지, 권정국이 때렸는데 버티지 못하죠. 조택은 5번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 4나 5, 6 경주권, 5, 4나 5, 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서 상황에 따라서 임경수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도 있어요. 2번하고 7번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2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빠른 신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치범이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2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호 경주권, 그 중에서도 2번과 7번 쪽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박상서가 최근 들어서 몇 경주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상서 자력 안 되죠. 직격해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기도 아무래도 좀 짧은 저치기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박상서 입장에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동성이죠. 18기 동기생입니다.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해요. 하동성도 요즘 잡고 때리면 시속감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를 박상서가 차분하게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파업했었던 소들의 전략적 연합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6번 하동성이 때려주면 박상서의 최근 들어서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직선에서 충분히 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3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가 하동성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병석이 밀어붙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하고 37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7번 수도권 연합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강병석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하고 3번이 수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하지 않았었던 수들이 양분에
돼서 경주가 흘러게 된다면 강병석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김철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 박상서가 넘어가는 선수들 상대로 6번까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몸싸움에서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파업하지 않았었던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비선수들입니다. 7번하고 6번 정도는 이번 편에서 박상서가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고 하동성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병석이 머리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일하고 7, 6경주권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경기 흐름 봐서는 3번과 6번입니다. 박상서가 유리할 것 같아요. 3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박대한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지우도 득점이 있습니다. 한데 이들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박대한 직선에서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대한이 예전에는 몸싸움이 강했어요. 칩이 나왔습니다. 짧은 저치기까지 가능했는데 요즘은 다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박대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경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일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대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박상훈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 1번이 때려준다면 박대한이 직선 취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상훈의 기세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성급 유다운과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 박성호와 경주에서도 박성호 머리로 많은 예상들이 머리로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박상훈 버티기가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박상훈의 박성훈으로 들어왔는데, 박상훈이 타이밍 잡으니까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최원호를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상훈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땐 박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뒤로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한데, 아무래도 이재우가 틈새 공략 나선다면 충분히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84년 2월생이에요. 83년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주도 83년생입니다. 결과적으로 동갑내기 친구예요.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고만고만합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외선에서 나올 선수 3번 안효은이죠. 얼마 전에도 안효은 머리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진성균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안효은은 뭐 아니면 돕니다. 저측이 나서면 머리고 저측이 나서지 못하면은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시동은 걸어볼 것 같습니다. 박상훈과 최원호의 시속이면 안효은 충분히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효은이 가게 되면 후미권에서 마크 성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손용화라든지 박상훈하고 박대한 15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1번의 뒤는 5번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과적으로 이재우가 3번의 뒤를 마크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3번, 6번, 3번, 2번이요. 3번, 6번하고 3번, 2번은 뭐 아니면 됩니다. 넘어서면 머리, 넘어서지 못하면 아쉬운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타이밍 잡아는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6과 3이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호하고 1, 2 두 차권인데 그래도 15기 동기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우성식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서 박성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이 과연 박성순을 달고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 우성식 확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선수들이 쓰게 된다면 본인도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이고, 파업 선수들이 뭉치면 본인도 정면 승부 펼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파업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중이 선행이 있고 진성균이 있습니다. 정재성하고 박훈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뭉치게 된다면 우성식은 아무래도 독자 승부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자력 능력 갖춘 우성식 직전 경주도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우성식이 때리면 아무래도 박성순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7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7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진성균의 후미급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 7번과 3번 쪽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충분히 우성식의 선행 타이밍이라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7-3 먼저입니다. 7위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장지웅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장지웅의 선행을 진성균이 몰고 가게 돼요. 쿠미를 박훈재나 정재성이나 박훈재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훈재는 낙차 후 8주 만에 출전이고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정재성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성식이 3번 챙겨다가 죽쓰게 된다면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노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성식이 타이밍이 길어지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라고 2호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성식의 타이밍 승부를 한번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송동진이 객관전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동진 취입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치기 타이밍도 잘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선행승부까지 가는 손동진 최라선과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점수도 많이 높아졌죠. 과연 손동진이 누구와 호흡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동진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을 했었던 손호준, 정재원이 있을 것 같고요. 정덕이가 파파들의 연합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손동진이 이들과 협권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손동진이 이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태경의 선행을 손동진이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일단 노태경도 손동진 앞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충청권이기 때문에 손동진 앞으로 자리 잡고 힘 써주고, 손동진이 딱히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노태경의 선행감만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겠다는 팝과 비팝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3번 최근영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3번 차선으로 1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파파들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손동진이 자칫 김호준, 김재훈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노태경이 때려줍니다. 최근영이 몰고 가요. 노태경이 때리고 친분 세력이 주요진이 막혀 나간다면 손동진이 넘어서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간만에 노태경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6-3하고 6-5 경주권, 6-3하고 6-5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컴퓨터와 동일하게 핸드폰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